네, 2022년도 제38회 요양보사 자격시험 짝수형 오전 13, 14번 문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5월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으로 청취하거나 반복으로 화면 자료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TV나 컴퓨터 같은 큰 화면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요양보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자, 직업윤리 원칙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윤리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이죠. 정답은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이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입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97페이지에 보면 인권과 직업윤리, 윤리적인 태도 먼저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태도를 취하면 요양보호 대상자 및 그 가족은 물론 요양보호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1번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그 내용을 볼까요?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한다. 2번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3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에 실행한다. 자,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라, 동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이 부분이 틀렸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책 2번 보실까요?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겸손한 태도 유지 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1번 요양보호 업무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체, 정신적으로 고된 일이다.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부터 건강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2번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은 자신의 업무 능력의 미숙,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기에서는 이 내용은 없죠. 3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번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그죠?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겠죠. 자, 오른쪽만 변합니다. 페이지 98페이지.
자, 윤리적 태도 내에서 네 번째 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죠? 협조하는 태도. 1번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요양보호사는 시설 직원, 동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죠? 자,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막연하게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셔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하여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2번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3번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이를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평가, 지도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6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맞네요. 1번에서 7번까지 있습니다.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건 모든 약속의 기본적인 거죠. 2번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3번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4.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5번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그죠? 위계적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 7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자, 그럼 페이지 9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째 윤리적 태도.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1번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하면 안 되죠. 2번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무능력하고 태만하는 행위. 3번 대상자, 가족, 다른 직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4번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5번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6번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7번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물건을 팔거나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모두 잘못했죠?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11번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되죠. 자, 11번 책에 있는 11번 내용이 문제 13번에 있어서 4번을 한번 보시면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 준다. 요양보호사는 대여해주면 안 되죠. 책에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모두 틀렸네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대상자의 기록 또는 직무 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고 대상자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외부로 발설하는 행위,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할당된 장소에서의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입니다. 자, 페이지 99페이지 보면 책의 99페이지 보면 윤리적 태도에 있어서 8번, 9번, 10번 크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리적 태도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을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9번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그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된다. 2번하고도 관련이 됐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10번 마지막입니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을 준수한다. 1번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그죠? 3번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자, 여기 13번 문제의 5번 정답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입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5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6번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자, 어디 신고해야 할까요? 노인 전문 그죠? 노인 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13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가 답입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자, 연이어서 직업윤리 원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문제죠. 대상자가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그죠? 그 어르신 또는 그 요양 대상자가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불법 행위죠.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자, 이렇게 대처해야 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며 어떤 법적 위반 행위를 문제를 겪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2번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이런 거는 안 되죠. 알선하고 면제하고 이런 거는 부당행위입니다. 부정행위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아니죠. 원칙과 절차에 맞지 않죠.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자, 이런 것도 유도하지 말라고 앞번 13번 문제 풀이할 때 책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5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자, 정해져 있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 봤자 급여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것도 원래 제공해야 된 서비스 이외의 거죠.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입니다. 책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에 윤리적인 태도에 7번 문항이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1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입니다. 자, 13번, 14번, 12번에 이은 직업윤리 부분의 문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15번, 16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화이팅!